네. 자, 저희 백발백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죠. 여기 책 구성이 전부 다 돼 있고, 여기는 그 특이범위라서 제가 따로 뽑아 드린 거예요. 네, 백발백중이에요. 그게 C스텝이고, 이건 B스텝이야. 너 이동이 아니라 거기 집합부터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동만 제가 따로 프린트를 다시 해왔어요. 자, 백발백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처음에 기출 1회가 있고요. 기출 2회가 있어요. 이거는 쉬우니까 제가 따로 안 하고 여러분이 숙제로 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집중공략이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라는 파트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있는 실전 1회가 있고, 실전 2회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서 저랑 같이 조금 풀어볼 거예요. 몇 문제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모의고사 형태가 있어서 요 형태까지는 저랑 같이 할 거예요. 다시 집중공략 하고 서술형,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저랑 같이 할 거고요. 실전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파트는 저랑 몇 문제만 따로 꺼내서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기출 베스트 1회, 2회는 여러분이 다 해올 거라고. 앞에 있는 교과서 예제 이런 것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우리 시작하시죠. 도형의 이동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도형의 이동은 뭐가 돼 있으셔야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이 다 선행이 돼 있으신 상태로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원과 접선, 뭐 접선의 방식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앞에 거를 알고 계셔야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앞에 거를 다시 보고 오셔야 되십니다. 자,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도형의 이동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이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이미 다 언급이 한 번씩은 다 돼 있는 거라서 자세하게 설명까지는 해드리지는 않을게요. 평행 이동이 있어요. 자, 평행이동이 있으면 이 평행이동은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뭐하고 뭐로 이루어집니까? 점과 도형으로 나눠져 있죠. 자, 점이 평행이동한다, 도형이 평행이동한다. 우리 도형이라고 하시면 사실 점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형이라고 하시면 점 빼고 나머지 선이라든지 면, 여기서는 면은 거의 대부분 원일 거예요.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운 게, 점에 대한 평행이동은 똑같이, 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얘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요. 됐죠? 자, 근데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들어갑니다. 식 자체가 반대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언급 드릴게. 이렇게 보시면 얘가 무슨 뜻입니까? 네. 자, 보통 우리는 fx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거는 뭐였었냐면 얘가 x에 대한 변수로 구성이 돼 있는 이런 함수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fx, y라고 하시면 x하고 y 둘 다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당연히 요런 위에 있는 직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y는 꼴로 정리하기 조금 힘들잖아. fx 꼴로 정리하기 힘드니까 요거를 이렇게 넘겨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 자체를 우리는 fx, y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두 개의 변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어쨌든간 요거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x-a를 집어넣을 거고 y 대신에 y-b를 집어넣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 왜 거꾸로 들어가지?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2차 함수 있잖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를 조금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배웠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y는 x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꼭지점이 0,0이었어. 그러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했으면 얘는 꼭지점이 뭘로 변합니까? 1,2로 변하면서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x 대신에 뭐 집어넣자고? x-1 집어넣고 y 대신에 y-2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넘어가서 플러스 2로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물론 여기서 되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우리가 이 도형 같은 경우는 2차 곡선, 그러니까 2차 함수겠지.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주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특이한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자, 우리 2차 함수에서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기서 잠깐 말했던 꼭지점이야. 원에서의 특이한 점은 뭡니까? 중심이야. 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점을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지. 꼭지점 0,0을 꼭지점 1,2로 바꿨어. 그래서 새롭게 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언급했었던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새롭게 집어넣어서 식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겠어? x 대신에 x-1을 집어넣고 y 대신에 y-2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저는 사실 이 밑에 있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요 특이한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서 하는 방법을 좀 추천드려요. 왜? 헷갈리니까. 우리가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볼까요? 자, 밑에 있는 2번을 살짝이 보시면 여기에서 어떻게 평행 이동했습니까?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자, 이게 점이야. 얘는 점이고 얘는 점이야. 그래서 X축으로 지금 2만큼 그대로 평행 이동한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대로 평행 이동한 거란 말이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거 볼까요? 3번 같은 거.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Y 대신에 뭐 씁니까? Y 플러스 1을 써야 되는 거잖아. Y 플러스 1을 쓰시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뭐 씁니까? X 마이너스 1을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정리하기엔 조금 껄쩍지근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여기서 특이한 점을 이용해서 그 특이한 점을 이동시킬 거야. 됐죠? 이거를 다 풀어주자니 너무 꼴보기 싫잖아. 너무 헷갈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여기에서 특이한 점, 꼭지점 찾는 거는 진짜 쉽잖아. 자, y는 3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플러스 9 마이너스 9인가요? 아니야. 3으로 묶었었잖아. 1을 더했고 1을 뺐지. 이렇게. 됐죠? 다시 정리하면 뒤에 바깥쪽에 뭐가 붙습니까? 1이 붙죠. 이렇게. 자, 특이한 점이 마이너스 1,1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동시키는 거야. 점은 그냥 그대로 이동시키는 거잖아. X축으로 이만큼 이동시켰다 해서 뭐 반대로 들어가는 아니라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고 Y축으로도 그대로 이렇게 더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아, 그래서 얘 꼭지점이 1,0이구나. 앞에 있는 개수 잊지 마시고 그러면 Y에 3의 x-1의 제곱으로 하시면 끝나요. 이렇게. 아까 거보다는 훨씬 더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번거롭지도 않아요. 이렇게 좀 특이한 점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는 평행이동만 이렇게 해서 그냥 아깝게 더 쉬운데? 라고 생각하실 건데 이따가 대칭이동도 이용하시면 대칭이동에서는 특히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마찬가지 4번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얘를 x 대신에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이한 점이 마이너스 1,2잖아. 중심이지. 그래서 이거를 이동시킬 거야. x 2만큼, y 마이너스 1만큼. x 2만큼 이동시키면 얘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1이겠죠? 이렇게 중심이 정해졌으니 자, 옆으로 이동해봤자 반지름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 특이한 점을 이용해서 꼭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 그렇게 크게는 어렵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대칭이동부터가 우리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죠. 약간 평행이동은 좀 사이드의 느낌이랄까? 대칭이동이 이제부터는 조금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정말 다행으로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도형에서만 부호가 바뀌고 이랬었잖아. 근데 대칭이동은 점이든 도형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이미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간단해요. X축 대칭이동은 뭐가 됩니까? 요 점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Y가 바뀌어요. 여기 점이 있으면 Y축 대칭이동은 X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는 거지. 자, 원점 대칭이동은 이렇게 바뀌면서 X하고 Y 부호가 둘 다 바뀝니다.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은 X하고 Y하고 자리가 바뀝니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했었는데요. 특히나 여기 밑에다가 잠깐만 써볼까요? 저희가 시험 범위가 아니긴 해도 요것들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었죠. y는 x 대칭을 시켜가지고 해서 이런 것들도 잠깐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점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바로 도형으로 넘어가실게요. 도형은 똑같아요. 자, 도형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 도형이라고 하시면 아까 말했지만 2차 곡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이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식으로 나타나진 거는 사실 거의 대부분 직선하고 2차 함수하고 원 이거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X축 대칭 이동은 뭐가 바뀐다 했어? Y가 바뀐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Y 부호가 바뀌어요. 자, 그래서 여기 Y 부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됐죠? Y축 대칭 이동은 X가 바뀌어요. X 부호가 바뀌어요. 자, 원점 대칭 이동은 둘 다 부호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Y나 X 대칭 이동은 X하고 Y하고 자리가 바뀌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거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것들. 자, 6번 같은 경우가 되게 헷갈리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 봐봐. X축 대칭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뭐가 바뀐다 했어? Y의 부호가 바뀐다 했잖아. 그래서 X-1의 제곱에 Y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3의 제곱은 16이라고 나와 있으면 돼요. 자, 우리 이론상으로는 다 했는데 자, 문제가 생겼네. 이렇게 보기에는 잘 없어요. 왜냐면 y 앞에 마이너스 붙는다? 이거는 잘 없거든. 그래서 어떤 짓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꺼내와서 얘가 x-1의 제곱에 y 플러스 3의 제곱은 16이랑 똑같을 거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꼭 실수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뭐라고 하라고 했었어? 뭘로 하라고 했었어? 여기 있는 특이한 점. 여기 봐봐. 1,3이 중심이잖아. 반지름은 변하지 않아. 대칭 이동시키고 평행 이동시킨다 해서. 그러면 이거를 X축 대칭 이동했대요. 그럼 뭐가 돼? Y가 바뀌니까 1,-3이잖아.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가지는 원의 방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잖아. 완전하게 똑같아요. 완전하게 똑같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는 특이한 점들, 뭐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 원에서는 요 중심을 이용해서 바꿔주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얼마 안 걸려. 자,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된다고? 중심이 x, y가 서로 바뀌는 3,1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반지름이 4야. 그러면 똑같아. x-3의 제곱에 y-1의 제곱은 4, 4, 16이야. 이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막 어렵거나 이러진 않으십니다. 자, 7번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위해서 제가 일단 스킵할게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앞에서 사실은 배웠었던 뭐 X축 대칭 이동이다, Y축 대칭 이동이다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 했었던 거고 너무 쉽잖아.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떤 게 출제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죠. 어떤 점이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거 아니야. 어떤 임의의 점. 예를 들어서 뭐 1,5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봐. 라든지 아니면 방금 y는 x 말고 뭐 x축 말고 y축 말고 y는 2x 플러스 5에 대해서 대칭 시켜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온다고. 나중에 좀 더 가시면은 면에 대해서 대칭시킨 것도 나올 거야. 3차원으로 넘어가시면.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전초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이 써 있거든요. 근데 식이 써 있는데 저는 이 식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자, 한번 봅시다. 만약에 여기 1,5라는 점이 있어. 얘가 기준점이야. 자, 이런 점이 있어. 그러면 얘를 0,7을 대칭 이동시켜 보겠니? 하고 물어봤어. 1,5가 기준점이고 얘 0,7을 대칭 이동시켜 보겠니?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그림은 쉽게 그려져요. 여기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어떤 점인지를 찾는 거지. 자, 이거는 쉬워. 왜? 얘를 어떤 임의의 점 A, B라고 하시면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뭐가 똑같습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다 똑같습니다. 자, 다 똑같으니까 이거는 앞에서 외분점, 내분점에서 배웠었죠? 어떤 거? 얘하고 거리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바로 누구다? 중점이겠네. 그러면 얘하고 얘 중점을 구하시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A하고 B를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서 A 값은 2가 될 거고 B의 값은 3이 될 거예요 라고 하시면 끝나죠. 그래서 여기가 2,3일 거야 라고 하시면 끝납니다. 자, 뭐 이용하시면 된다고? 중점을 이용하시면 돼요. 중점을 이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저희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이나 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제발 좀 그림을 그리시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그림을 그리시면. 자, 그러면 우리 1번을 방금 했어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라고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오타 났네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기준이에요.
문제를 항상 여기서 잘못 읽으시더라고. 누가 누구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지를 잘 못 읽으셔서. 그러니까 너무 빨리 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 스킵하고 하나 봐. 자, 여기서 점 x, y를 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얘가 기준점인 거지. 가만히 있고 얘를 막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마찬가지야. 이 도형이 있으면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 그러면 자, 여기 기준점이 있어요. 1,5 똑같이 한번 두시죠. 그 다음에 어떤 원을 이동시킬 거야. 어떤 원. 여기 5,4라고 하시고 반지름을 1이라고 할게요. 자, 이걸 대칭시키면 아마도 얘가 이렇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기 중심을 우리 A, B라고 두시면 요 A, B만 구하면 됩니까? 왜냐면 대칭 이동 시켜봤자 우리는 반지름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어차피 여기 있는 특이한 점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2번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도형의 방정식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서나 뭐 여타 문제집에 있는 이렇게 외우라고 써있는 이 도형의 방정식은 제발 안 해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까먹잖아. 네, 요거 저희 그 모의고사 11월 달에 나온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에 나오는데요. 이 공식대로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그때 돼서 까먹으시면 이제 큰일 나죠. 자, 그냥 점을 대칭 이동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위에 것도 외우지 마세요. 그냥 중점 그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나요? 이건 한번 풀어보시고 밑에서 한 번 더 우리가 풀어볼 거니까. 자, 2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2번 조금 어려워요. 자,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라고 써 있어요. 직선에 대해서. 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자, 이게 어떤 직선이 있어. 그러니까 반사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사면. 그래서 여기 어떤 점이 있어. 그러면 얘 직선을 한번 보자.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실게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이 1,7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사를 시켰어. 반사를 이렇게 시켜서 여기에 있네요. 자, 이 점을 찾아볼 거예요. a, b를. 자, 이거 찾는 것도 또 쉬워요. 왜냐면 아까 했었던 거에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거든요. 자, 이게 여기하고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제가 진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직접 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야, 절대. 그게 아니라 얘와 얘의 거리가 똑같으니까 뭘 이용하시면 돼요? 아, 여기 중점이 있어. 요 중점이 누구냐면 2개 더해서 2로 나누세요.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여기 있는 점이 누구 위에 있어요? 여기 위에 있어요. 하시면 끝나요. 됐죠? 자, 2분의 b 플러스 7은 2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배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지. 하나의 식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면 a 플러스 b는 넘어갔더니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a 마이너스 b. 죄송. 자,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하나씩이 더 있어야 돼. 왜냐면 미지수가 2개잖아. 그러니까 하나씩이 더 있어야 돼. 어떤 식을 가져올까요? 지금 얘 봐봐. 요 직선이야. 직선의 특징, 기울기가 있죠.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러면 요 점선의 기울기는 뭘까요? 그치. 왜냐면 반사시켰으니까 직각이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울기 A 빼기 1.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했더니 얘가 기울기가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요. 넘어갈게요. b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넘어갈까요? a 플러스 b는 8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요 조건 2개를 이용해서 연립하면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됐죠? 2개를 더하면 2a는 12일 거니까 a 값은 6일 거고요. 그 다음 b 값은 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점 6,2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의 대부분 여기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요것을 저희는 중점 조건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수직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점과 수직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좀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안 나와 있는 게 있어. 여기서 안 나와 있는 우리 실전 문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한번 문제 풀어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기준선이 있어요. 기준선이 있어. L이 있어. 그러면 자, 어떤 직선이 있어요. 직선 A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 직선 A를 L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응? 얘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야. 그 다음에 A를 대칭시켰어. 그랬더니 B가 되지. 얘가 이렇게 가는 거지. 얘가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맞아요? 자, 요 B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생겨요. 되게 짜증나요. 되게 짜증나. 맞아요. 그게 힌트야. 어디 해설지나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를 그 앞쪽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겠니? 라고 나오거든요. 자취의 방정식 기억 혹시 학교에서 배우셨나요? 아, 맞아요, 했어요. 네.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해설지도 쓰고 다 써있는데요. 저는 정말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헷갈려요. 자취로 하면 오히려 더 길어지고 이렇게 힘드니까 저는 어떤 짓을 추천드리냐면 방금 얘기하셨던 A라는 직선에서 어떤 점 두 개를 랜덤으로 뽑아와. 너네가 되게 쉬운 거 있잖아. 뭐 1,0이라든지 0,5라든지 되게 쉬운 점 하나씩 있잖아. 그래서 두 개를 뽑아와요. 그 두 개를 그냥 점 대칭시키세요. 이렇게 대칭시켜. 그럼 대칭시키면 두 개의 점이 나올 거잖아. 이렇게 두 개의 점이 나오면 두 개의 점 가지고 직선의 형식을 만드시면 돼요. 이게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 이게 두 번 작업을 해서 되게 복잡하고 귀찮아서 다른 방법 이용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두 개의 점을 틱틱 집어가지고 이렇게 대칭시키는 게 훨씬 더 빠르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느 게 기준선인지는 꼭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응? 저희 쭉 넘어가셔서 128페이지로 갈게요. 128? 네, 128페이지 집중 공략으로 할게요. 기출 1위에는 넘어가는 거야. 설명드릴게요. 요거 집중 공략 2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모의고사도 몇 개 없어서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직선이 있어요. 자, 요 직선을 여기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얘를 지난다 라고 써 있어요. 결국에는 우린 뭐야? 요거를 직선 요걸 요렇게 대칭 이동 시켜 보겠니?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누가 기준점입니까? 얘가 기준점이죠. 됐죠? 그래서 대충 그려봐. 여기 마이너스 2,1이 있어요. 기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이렇게 되나봐. 자, 여기 3x-2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뭐가 됩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거는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여기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은 여기로 가요. 여기쯤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가 대칭선입니다. 대칭된 선이에요. 됐죠? 자, 요 대칭된 선을 한번 찾아보겠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점 두 개요? 점 두 개? 좋은 생각이에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자,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둘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편하신 방법 아무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방법이요. 첫 번째 방법. 두 점을 찍으세요. 두 점을 찍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좋은 게 x가 0이면 y가 뭡니까? x가 0이면 y가 마이너스 2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y가 0이면 또 헷갈리지 않을까? 괜찮나? y가 0이라고 한번 해보자. 0이면 x가 3분의 4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대칭 이동시킬 거야. 자, 대칭 이동.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점은 뭡니까? 그치? 중점이 두 개 더해가지고 2로 나눠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얘가 1이야. 4입니까? 네. 네, 4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 있는 점도 찾아볼까요? 자, 여기는 뒤에가 2네요. 쉽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3분의 4 더하기 뭐 나누기 2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자, 넘어가서 마이너스 4. 자, 여기는 몇입니까? 3, 4, 12, 16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는 그 직방을 구해주시면 끝나요. 됐죠? 자, 어떻게? 여기 뺍시다. 자, 여기서 여기 뺍시다. 마 4에서 마이너스 3분의 16을 빼고 그 다음에 4에서 2 뺍시다. 얘가 기울기입니까?
분모분자에 똑같이 3을 곱하죠. 분모분자에 똑같이 3을 곱하면 이렇게. 자, 기울기가 4분의 6, 2분의 3입니다. 자, 기울기 2분의 3이에요. 자, 한 점 4,4를 지나게끔 하면은 y 빼기 y 좌표 기울기 2분의 3에 x 빼기 x 좌표 이렇게 하시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k를 지나게끔 하면 k 값이 나오시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린다고 했어요. 왜냐면 따로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고 계산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몇 번 더 들어가긴 하지만 따로 공식을 외울 필요 없으니까. 자, 두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 자취의 방정식이요. 아까 좀 꼴사납다고 했었던 그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밑에 해설지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여기는 어떤 임의의 점을 잡는 게 아니야. 여기서 임의의 점을 잡기는 잡는데, 자, 여기 있는 점을 A, B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을 저는 T, K라고 뒀어요. 여기서 헷갈리게 X, Y 이딴 식으로 뒀거든요. 근데 너무 헷갈려가지고 저는 그냥 되게 어디서도 안 쓸 것 같은 문자를 이렇게 두시죠. T, K. 그러면 K가 두 개예요? 이게 나중에 K 할 거니까 어차피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중점이 마이, 1이잖아. 그래서 요거 중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라고. 자, 여기 A 플러스 T,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K. 얘가 지금 마이, 1일 거예요. 라고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A 플러스 T는 마이너스 4라는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K는 2라는 식이 나와요.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A, B가 여기를 만족하는 거니까 우리는 식이 하나 나오기는 해야 돼요. 식이 3A-2B-4는 0일 거고, 그러면 요 식을 뭘로 바꿔야 되면 T하고 K가 움직이게끔, T하고 K가 움직이는 그런 성분으로 바꿔야 돼. A를 없애고 뭐 T라든지 B를 없애고 K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줘야 된다고. 어떤 걸 이용해서? 밑에 나와 있는 요 식을 이용해서. 자, 이거를 A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 자, A 대신에 뭐 쓸 거냐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를 쓸 거고, 그 다음에 B 대신에 뭐 쓸 겁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를 쓸 거라고. 마이너스 K 플러스 2를 쓸 거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3T 플러스 2K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시겠죠. 됐죠? 자, 그러면 방금 T, K라고 했으니까 사실 T는 X의 역할, K는 Y의 역할이었으니까 X, Y로 다시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20은 0이라는 요 대칭선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요. 됐죠? 얘가 바로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한 문제인데, 사실 저는 이거를 비추천드리는 게 지금은 되게 직선이라서 깔끔하게 나왔거든요. 되게 깔끔하게 나온 편이야. 근데 이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 두 개가 섞이는 되게 더러운 자취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취를 가지고 낑낑거려서 30분 동안 이렇게 푸느니 방금 계산이 한 번 더 들어가지만 이 두 점을 직접 구해가지고 이렇게 대칭 시켜서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됐죠?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로 아무거나 해주시고, 근데 웬만하면 둘 다 알고 계시면 정말 베스트기는 해요. 근데 계산해서 나와야 되니까 첫 번째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공식 더 안 해오는 걸로. 자, 그러면 우리 척이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또 별표 치셔야겠네요. 자, 여기 다음 페이지에 있는 대칭이동을 이용한 거리의 최소값이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것도 할 거고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해볼 거예요. 얘가 되게 짜증나는 학교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대칭이동이란 말이 쏙 빠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짜증나지? 그건 짜증 축에도 못 껴요. 국제고 정도는 돼야. 네, 국제고 난이도 정도는 돼야. 네. 자, 볼게요. 여기서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얘가 거울 빛의 반사라든지 아니면 당구 공의 반사라든지 이런 걸로 치환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교과서에는 거울 빛의 반사, 거울의 집에 들어갔다 어떻게 보여야지 이렇게 가는지, 뭐 빛의 경로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교과서에서. 근데 어쨌든 자, 여기에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 QP
B 대신에 B를 X축에 대칭시킨 QB'을 더해보시죠. 자, 다시 이렇게 있으면 대칭시켰으니까 QB 대신에 QB'을 대신 더해볼 거예요. 됐죠? 자, 마찬가지 여기서도 A를 이렇게 Y축 대칭시켜가지고 A'을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하고 어차피 얘하고의 길이는 똑같을 거니까 얘 대신에 요걸 더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부터 B'까지 직선만 쭉 이으면 되겠잖아. 그러면 P점은 무조건 Y축에 있어야 된다고 Q점은 X축에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X축, Y축은 한 번씩은 지나게 될 거니까 여기 위에 있는 조건에서 만족하게 되겠죠. 자, 최소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못 구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Y부터 4까지 6 차이죠. 6, 6에 36. 3부터 마일까지 4 차이죠. 4, 4, 16.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52가 답이에요 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그 미친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P점과 Q점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P점과 Q점 어떻게 구합니까? 요 지금 연두색 직선의 방식을 구해요. 그래서 Y절편, X절편만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당황을 한 거지. 그래서 요거 최소값만 구하다가 요점을 못 구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요거는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로 얼른 갈게요. 그 밑에 있는 문제. 여기 2번까지는 하고 여러분이 이제 서술형하고 다른 문제들을 좀 풀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X축 움직이는 점 Q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대칭이 시켜서 얘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느냐 라고 써 있는데요. 자, 예전에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됐냐면 그냥 차라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훨씬 쉬울 거야. 아, 얘를 Y는 X 대칭 시키라는 거구나. X축 대칭, Y축 대칭 시키라는 거구나 라고 나왔을 텐데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문제를 조금만 변형해보자. A점이 있어. 4,3이요. 그 다음에 Q점이 있어. X,0이야. 그 다음에 P점이 있어. A,A야. 그래서 삼각형 A, P, Q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로 출제했어. 그림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만. 똑같은 말이야. Q점이 X축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P점이 A,A를 했으니까 Y는 X 위에 있는 점이잖아. 이렇게 출제되면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하시는 방법이죠. 여기서 애들이 멘붕 왔어. 왜? 1번으로 나왔거든. 1번으로 나왔어. 그래서 이거를 막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왜 이게 쌩 난리를 친 거야. 이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못 풀었을 거야.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쉽잖아. Q점은 X축 위에 있고 그 다음 P점 Y는 X 위에 있다 이런 거잖아. 자, 어쨌든 대칭 이동 시켜볼 건데요. 자, 여기 PQ는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 AQ 같은 경우는 A를 대칭 이동시켜서 A'이라고 하죠. 4,3이야.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요 AQ의 길이나 A'Q의 길이나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그냥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A를 Y는 X 대칭시키면 뭐가 된다고 했었지? 서로 자리가 바뀌어요. 3,4. 그래서 어차피 거리가 똑같지. 이렇게 대칭이동 시켰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둘레가 차라리 A'부터 A2'까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됐죠?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3부터 4까지 차이 1 플러스 4부터 마3까지 차이 7. 7, 7에 49. 루트 50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뭐 풀어볼 거냐면 방금 했었던 그 집중 유형 문제 있잖아요. 집중 유형 문제 1번, 2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뒤에 있는 서술형 문제 1, 2, 3, 4까지만 잠깐 풀어볼게요.